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많이 바뀐 관계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중개업자들까지도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바뀜에 따라 개정됨에 따라 해설집을 내놨는데요. 특히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해설집을 다운받아가지고 사무실에서 배치해 놓고 그때그때마다 상담할 때 활용하라는 말씀 잠깐 드려보면서 개정 내용이 많지만 그 중에 일부 살펴보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을 다운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 다운받는 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PC나 모바일로도 받을 수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요. 메뉴를 보시면 정책자료 있습니다. 정책자료로 가셔서 정책정보, 이 중에 정책정보에서 주택토지를 누르시면 2020년 9월 1일자로 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 이 안에 들어가시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 PDF 파일로 국토교통부 법무부에서 발간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받으시고요. 다운받은 김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나 임대인이나 임차인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분들도 다운받아가지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 다운받아가지고 항상 사무실에 배치하거나 프린트해서 옆에 두시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라는 말씀 먼저 드려보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1.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2. 주택임대차 보호법 3. 개정 관련 내용하고 4.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제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 개정 관련에 대해서 3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 드리고요.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첨부 파일을 다운받거나 사무실에 비치하라는 말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는 별도의 방식이 존재하는지 보면 대부분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방식으로 모두 가능하지만 장래에 발생한 분쟁 예방을 위해서 내용 증명 또는 우편으로 증거로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려보면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에 내용 증명을 받는 일은 거의 없어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면 문제가 생겼을 때나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법적으로 나중에 증거로 보존하기 위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데 앞서 말씀드린 계약갱신 요구권으로 내용 증명이 오갈 수 있는 이러한 정이 없어지는 세상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허탈한 생각이 들면서 놀라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이야기 잠깐 보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요거를 보면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잠깐 보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따라가지고 일부 차용했기 때문에 법들을 내용들을 보면 상가임대차 보호법하고 거의 비슷해요. 잠시 보면 임차인이 이익이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이러한 경우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도 있는데요. 이 내용은 연속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이해 연속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했을 때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게 주택이잖아요. 주택의 경우에는 전세나 또한 월세로 나누게 되는데요. 전세 같은 경우는 차임액을 연체할 이유가 없어요. 월세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월세의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특별히 필요할지 이거는 좀 의문이 들지만 상가임대차법에 따라서 왔다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으면서
전세 같은 경우는 1번은 해당 사항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이 내용도 살펴보면 너무 뻔한 내용이에요. 임차인이 허위의 신분, 주택 본래 용도가 아닌 불법 영업장을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입니다. 이것도 상가에서도 대부분 혼용되는 내용입니다. 3번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럴 때는 이사 비용으로 먼저 주거나 보상을 했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제공하지 않거나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보상은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요. 전전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전세가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전세를 한 경우에는 주택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5호를 보면요.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로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이 부분도 또한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상가와 틀리게끔 주택에 대해서 주택에 전세나 월세를 들어가서 주택을 수리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5번 사항이 얼마나 그 요건에 미칠지는 저도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6번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당연히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겠죠. 7번 같은 경우도 임대인이 다음 각호 강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의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재건축의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시시가, 이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좀 읽어보시고요.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주택을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 내용이죠. 임대인이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하여 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요. 뉴스에는 많이 나왔을 거예요. 존속, 직계비속들이 직접 실제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9번을 보면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갱신 요구권이 되지가 않는데요. 임대인이 동의 없이 인테리어 공사,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상가에서 따왔기 때문에 주택의 경우 전세나 월세를 들어가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항 이외에는 특별히 계약갱신 요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또 반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아까 말한 것처럼 내용증명이 이제 내용증명 받는, 살면서 내용증명을 받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가 발생됨에 따라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도 좀 허다할 거라는 이야기 좀 잠시나마 드려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간단하게나마 몇 가지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다운받고 아니면 프린트하거나 사무실에 배치하고 갖고 계시기를 좀 바라면서 잠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몇 가지 또 보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현재로서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6개월에서 1개월 전이라고 했는데요. 초입 불산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2020년 9월 31일 경우에는 2020년 8월 30일 자정 전 29일 24시까지 통보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여유 있게 하시면 돼요.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서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총 몇 회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부여되는지 보면 1회에 한해서 행사할 수 있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지금 보신 것처럼 단계별로 다 그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너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개만 더 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계약갱신 요구 청구권이 가능 기간이 변경되는데요.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위에서 6월에서 1개월 전이 6월에서 1개월이 2개월로 좀 더 기간을 여유를 두고 행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한 것처럼 1개월, 6개월에서 1개월 전에서 2개월로 바뀌었다는 내용이고요. 참 보면 사례들로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요 하나만 더 살펴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운받아 가지고 비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정법 시행 당시 계약 만료일까지 1개월이 안 남은 경우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을 보면 행사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에 따라 엇갈린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계약갱신 요구 행사 기간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라고 했잖아요. 법 시행이 2020년 7월 31일부터 2020년 7월 30일부터 2020년 8월 30일 사이에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처럼 사례별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중개업자나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라면서, 특히 중개업자는 최근에 비대면이 강화되면서 최근에 실무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실무교육도 인터넷으로 이번에는 진행을 하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것 같아요. 또한 주택임대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다운받는 방법을 참고를 하시고 다운받아가지고 비치하거나 프린트하기를 바라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말씀 잠시나마 드려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